자, 원문을 계속해서 보겠는데요. 예, 이 부분은 공록격, 공귀격, 이런 부분의 내용인데요. 이 자세한 내용은 그냥 생략을 하고 읽어보는 걸 하고요. 자, 이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 공자가 끼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어디 끼냐? 그래서 자, 일과 시가 있을 때 이 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신금이 있고 여기에 술이 있다. 그럼 뭐죠? 신유가 끼죠. 여기 사이에. 이런 게 껴가지고 뭔가 귀격을 만들거나 녹격을 만든다. 뭐 이런 주로 관작용이 되겠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이 공록격, 공귀격은 이론적인 거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여기서는 원문에, 우리가 원문 강도이기 때문에 원문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생동월. 자, 계월 일주가 계의 일주가 동월. 동월이면 해수나 자월이겠죠. 해수나 자축월. 자, 동월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유일. 자, 유예요. 자, 계유일에 시가 해시예요. 이렇게 되면 신유 술, 요 사이 뭐가 있어요? 술이 있겠죠. 유 술 해. 그럼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 사이에 술이 있는 거죠. 술이. 자, 이럴 경우에 술이 천간에 투출되면 뭐예요? 무토가 투출되고 밑에 뭐가 있어요? 술이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유와 해 사이에 술이 필요한데, 자, 술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천간에 무토가 들어와 있고, 이런 경우에 불이위 뭐뭐로 논하지 않고 이위 뭐뭐로 논한다. 이거 이렇게 보지 않고 이걸로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월겁 걸록. 자, 개수 입장에서 해자월이기 때문에 녹이나 뭐죠? 겁재. 그러니까 월에 보면 겁재고 걸록이 되는 거죠. 자, 해 개수 입장에서 해자 겨울이기 때문에 이런 거고 보고, 그 다음에 무토가 관을 쓰고 통근 술토에 뿌리를 두었다. 이렇게 보지를 않고 이렇게 본다는 게 아니고, 이걸 뭐다? 그냥 공술직격. 술토를 여기 사이에서 유금과 해 사이에 뭐다? 술토가 있잖아. 신유 술해. 자, 이 술토가 있어서 술이 이 공록격 또는 공기격 이런 거를 만들어줬다 그 말이죠. 여기 거를 보지 않고 이것만 보고 그냥 이 사이에 술이 있으면 공록격, 공술격으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실 분리. 전실은 분리하고 이롭지 못하고 이롭지 못하다. 그렇죠? 또 예를 든 게 신일. 자, 신금일이 좌축, 축에 앉아 있어요. 신축. 자, 축에 앉아 있다. 그럴 경우 인년. 자, 인년이면 인여가 있죠. 인년이고 해월. 자, 이렇게 있어요. 해월 묘시 이렇게 됐죠. 그러면 축, 해자 축 인, 여기에 인이 있어야 되겠죠. 사이에 인이 있겠죠. 묘시인 경우, 이럴 경우는 불이위 이위위 이걸로 논하지 않고 이걸로 논한다는 거죠. 정제직격. 자, 신금 입장에서는 뭐죠? 묘목이 정제죠. 저기 편제죠.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인목이 연이에 있는데 이거를 정제로 논합니까? 정제직격으로 보지 않고 이건 뭐다? 전실공귀. 전실공귀로 논다. 공귀격을 전실한 것으로 여긴다. 이런 이야기예요. 해석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뭐 공록격, 공귀격 이거는 개별적으로 공부하시는 걸 하고요. 자, 이거는 간단하게 앞부분 한번 읽어보면 이 공자가 끼다는 얘기예요. 끼다. 그래서 공기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시상이, 그래서 요 일이 있고 시가 있잖아요. 자, 동일 오행이고, 자, 일지가 있고 시지가 있죠. 자, 지지. 이 일지와 시지 사이에 뭐가 있어요? 암으로 걸록, 관성, 천을 기인 이런 것 등이 끼어 있는 격이다. 일시지 두 글자가 한 글자를 두고 이 격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죠? 사이 한 글자가 되면 아까 뭐가 있죠? 자, 신, 유, 술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사이에 뭐가 있어요? 유금이 있는 거죠.
신유술 이렇게 한 글자 사이에 띄우고 있죠. 이격되면 가운데에 속하는 녹의 글자를 암으로 성립된 격이다. 일각에서는 일시뿐만 아니라 꼭 여기서만 논하는 게 아니라 연, 월 이 사이에서도 이런 게 있으면 된다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일시뿐만 아니라 지지 전체에 해당하고 월시처럼 이격되어도 성립된다고 한다. 그러나 일시간에 공협된 경우를 우선하고 월일, 연월도 성립할 수 있겠지만 이격된 경우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 카페에서 가져온 글인데요. 블로그에서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사이에 끼어서 뭔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기격은 나중에 더 벌써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볼까요? 자, 명통부에 예시된 공록격이래요. 자, 보면 임자, 정미, 정사, 정미죠. 자, 여기 우리 보면은 일과 시에 뭐가 있어요? 사, 오, 미 뭐가 있어요? 사이에 오가 있죠. 오가. 그래서 일시에 사와 미가 녹인 오를 공협 사이에 끼고 있죠. 공협하는데 연월의 이 정화 입장에서는 뭐죠? 녹이죠. 연월의 잠이 여기도 보면은 뭘 끌어와요? 오를 합내한다. 합을 해서 끌어온다는 거죠. 합내. 왜 그러냐? 자, 사오미 여기는 오가 사이에 있죠. 또 사오미 그리고 뭐죠? 좌오충 오화를 끌어오죠. 충을 해서든지 이렇게 해서 오화가 오니 정합장에서는 오가 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대기하다라고 본다는 거죠. 자, 원령 미는 상합이 유리한 조건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볼까요? 자, 병신 무술인데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신유술이죠. 유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유를 보면은 신과 술이 유기를 공협하는데 연월에 자 묘유충 그렇죠? 그 다음에 진유합검 다 유금을 또 끌어들 수 있죠. 그래서 연월의 묘와 진이 또한 유를 합내하니 끌어오니 진격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보면 희귀편에서 말하되 이 공기격은 전실되면 흉하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이 공부할 때 개별적으로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기격에서 천을귀인 이렇게 나오는데 자 간무경은 충미, 을사는 신자, 비영정은 유해, 신금은 인호, 그 다음에 임계는 묘사 이렇게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평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론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원문을 갖고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록협기 녹을 끼고 그 다음에 귀함을 끼인경 끼어 넣는 거 이런 것은 사주 불명 견 녹귀. 자, 이거는 사주에 녹과 귀, 자, 천을귀이겠죠. 분명하게 불명견 불명하게 보이지 않으나 그러나 지지정제 지지에서 어떻게 해요? 가지런히 정돈되었다고 하면 역 또한 조기 증왕 조용 자 어떻게 해요? 충분하죠. 뭐가 충분해요? 왕함이 증가되고 왕성함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용신을 돕다. 그 용신을 더 왕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돕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오면은 가령 원왕성 명조가 그렇다. 이거는 성신 무관 격국편을 참조해라. 그 말이죠. 밑에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정도 보고 넘어갈게요. 자, 굳이 팔자 본가. 자, 굳이 궁극적으로 연구해 보면 팔자의 본가 본래 아름다워서 희용 청순 그 희신과 용신이 청하고 순수하고 그러면 금상첨화가 되죠. 그래서 희신과 용신이 청순하면 금상첨화가 되고 익증기미 그 아름다움을 더하게 된다. 만약에 팔자가 평범하다고 하면 평상적이라고 하면 즉 보통이라고 하면 수유공협 비록 공과 협이 있다 할지라도 하소용지 녹기 불가이 용이라. 평상적이라면 비록 공협이 있다 하더라도 그죠.
평상시라면 비록 공력과 협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찌 소용 지 녹기 어찌 그 녹기에 쓰임이 있겠는가 그 말이죠. 소용지 녹기 있겠는가? 소용지 녹기에 쓰임이 있겠는가? 불가히 이 용이라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쓸 수가 없다. 그러면 하물며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하물며 허위 부실지 공여포하라. 공과 협이 뭐예요? 비어있고 허하고 그 다음에 부실 실하지 않는 공과 협기가 된다는 거죠. 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녹과 천을기인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하물며 게다가 허하고 실이 없는 공록과 협기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우리가 그 전실은 안 좋다고 그랬죠. 전실. 자, 전실은 안 좋다고 했습니다. 자, 전실역 미견 파격. 자, 전실이라는 거 하는 것은 또한 미견 보이지 않아요. 뭐다? 파격. 파격으로 보이지 않는다. 파격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원앙성조. 원앙성의 명조가 자, 이게 원앙성 명조겠죠. 그다음에 정화일주가 6월에 태어났는데 정사, 사, 오미 여기 오화가 필요하겠죠. 자, 오화가 끼어 있죠.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초운, 임신. 자, 초운의 임신 대운에는 초운 임신에는 비전실 귀인호. 그래서 전실이 안 되어서 귀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경호운, 이 경호운에 오면 어떻게 해요? 이게 들어와 버리죠, 여기에. 그러면 이 오화가 안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들어와 버리죠. 그래서 경호운에서는 비전실 정녹호. 그래서 정화에 녹이 되는 거죠. 정화에 녹이 전실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가? 족견 당 이용신 희기 위주. 족견당 확실하게 만족할 만하게 견당 알 수 있는 것은 뭐다? 이용신 희기 위주. 용신이 희기가 주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가집, 고집을 피울 수가 없다. 얽매일 수가 없다. 지엽,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인 거죠. 이 기근본. 그래서 어떤 지엽적인 문제에 집착할 수가 없고 거기에 국한될 수 없고 뭐다? 근본을 포기하는 거죠. 근본을 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근본을 망각하고 그 지엽적인 문제에 집착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어 협관 공고. 그래서 협관과 공고. 자, 협관을 끼고 있고 그 다음에 고지, 그렇죠. 고지나 묘지를 끼어 있는 경우에 이르러서는 연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이이취 어떠한 의의를 취할 수 있을까? 수불가해 그 다른 점을 이해할 수가 없다. 수는 다른 숫자죠. 그 다른 점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석본을 한번 읽어볼까요? 전실이라는 것도 역시 파격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가령 원앙성의 명조에서 초운이 임신인데 천을기운이 전실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으며, 자, 정화의 천을기운이 뭐죠? 유해죠. 유해. 맞죠? 정화의 천을기운이 유해. 근데 임신이니까 뭐 전실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경호운에는 정은녹이 전실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용신의 희기가 주가 되었다는 것이니 지엽적인 것에 집착하여 근본적인 것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협관이나 공고 또는 고지 사이에 껴있는 것에 대한 것도 궁극적으로는 어떤 의미와 이치로 취한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좀 어려워서 이 내용이 완벽하게 이해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정도로 원문 해석은 그렇다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